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관련 상황 통제를 위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거명했던 3개의 클럽 내에서만도 상당한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지면 단시간 내에 번져나가는 모습을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으로 코로나 재확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용인의 20대 남성이 지난 황금 연휴 기간 이태원 클럽 3곳을 방문했는데요. 네, 밀폐된 공간과 밀접 접촉, 마스크 미착용이 결국 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실 교수님, 원래 이렇게 클럽 같은 유흥 없어요. 수차례 방역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었던 곳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많이 확진자가 줄어서 네. 이제 국내는 안정화됐다고 많은 분들이 조금 희망을 가지고 계셨고 그런 차원에서 계약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불행하게도 유흥업소에서 걱정했던 그런 문제가 네. 발생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연장이 된 다음에 이 확진자분 뿐 아니라 주변에 많은 그 확진자들께서 그런 클럽에 가셨고 또 클럽에 가신 분들도 보시면 여러 그런 다양한 군대에 계신 분도 계시고 외국인도 계시고 또 병원 간호사도 계시고 해서 그분들이 근무하는 지역이나 가족분들에 대해서 좀 철저한 조사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현재 이태원 클럽 3곳 방문자만 1,500명가량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클럽에 들어가기 전에 출입 명부를 작성한다고 하지만 사실대로 명확하게 연락처는 본인인지 확실하게 적었는지도 의문이고요. 클럽이란 특성상 좀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최영일 평론가님. 네. 이게 1,500명이면 거기에 뭐 2차, 3차 가족들까지 하면 너무 기하급수적인 맞습니다. 사람들이 좀 감염이 우려되고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는 1,500명인지도 미확인이에요. 정확한 숫자를 어떻게 합니까? 초기 보도에는 2,000명이라고 나왔습니다. 네. 적어도 3개의 클럽이 포함돼서 여러 군데인데, 자, 문제는 이 안에 그 당일날 밤에만 수백 명이 방문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크게 잡으면 2,000명, 작게 잡아도 1,500명. 문제는 여기 출입한 사람들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인적사항 파악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CCTV를 이제 확인해 보지만 몇 명 정도가 들어찼을까? 몇 명 정도나 마스크를 썼나? 이런 정도는 이 윤곽을 잡을 수 있겠지만요. 네. 결국은 이 확진자와 밀접하게 있었던 사람들을 특정하기가 어렵고 이들을 추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에 따라도 출입 명단은 작성을 했는데 출입 명단에 기록되지 않고도 드나든 사람들이 다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네. 추정할 수 있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중에 동선이 겹친 몇몇 사람이라도 만약에 감염이 됐다면 말씀하신 대로 황금 연휴 이게 5월 1일에서 2일로 넘어가는 날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죠. 6일이었죠. 5월 5일까지가 황금 연휴였습니다. 네. 5월 6일부터는 만약 직장인이라면 출근했을 것이고요. 가족과 뭐 아는 지인들과 접촉을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나오고 있는 숫자는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좀 철저한 이제 역학조사가 필요한 대목인데요.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네. 또 이태원 이 클럽에 방문했던 외국인 확진자 한 명이 이 신촌의 클럽도 방문한 것으로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는데요, 최영일 평론가님. 네. 사실 참 클럽을 이제 계속 오가면서 하긴 네. 하지만 다른 지역까지 갔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용인 66번 확진자는 이 2일 새벽이죠. 네. 세 군데를 이태원이라는 그 같은 동네에서 방문을 한 것이고 예.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요. 용인, 서울, 수원, 심지어 강원 홍천까지 리조트에 1박 2일 전반적으로 굉장히 동선이 큰데 여기서 또 확진된 다른 확진자가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 이태원에 있는 클럽도 갔지만 신촌으로 이동을 해서 다른 클럽을 들어간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요. 네. 서대문구에 있는. 최종적으로는 방역당국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 그럼 또 신촌에 있는 클럽 한 군데겠느냐? 다른 주점도 들렀겠느냐? 또 다른 사람들을 접촉했겠느냐? 이 동선에 대한 완벽한 추적이 필요하고 네. 외국인 외에 또 클럽을 방문했던 군인도 확진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2차, 3차 감염의 우려는
정말 우리가 동식원처럼 퍼지는 것을 31번 확진자 이전에도 봐왔거든요. 네. 클럽을 한 군데 갔다가 와서 집에 머물렀다라고 하면 가족 정도를 우리가 검사해 보면 되겠지만 동선이 굉장히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제가 집이 경기도 용인이거든요. 수지인데 어제 하루 종일 이 긴급 재난 문자가 계속 쏟아지고 있고요. 또 오늘 서울 직장으로 이제 광화문 직장으로 출근을 했더니 용산구에서도 이 긴급 재난 문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수도권 전역이 그리고 이 활동량이 많은 20대 남성 또 여성들이 자주 가는 클럽 그것도 이태원이고 또 지금 아직까지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이 외국인 한 명도 서대문에 있는 클럽을 갔기 때문에 이 수도권, 이 서울의 중심지가 전체적으로 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 회사 이런 정도만 이제 다니거든요. 가끔씩 이제 카페 같은 데 가기도 하지만 특히 20대들 같은 경우에 활동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하나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금 이 확진자 중에 한 명 같은 경우는 노량진에 있는 이제 본인의 오피스텔에 살았어요. 네. 근데 살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피트니스 센터 같은 데 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피트니스 한번 가면 그 피트니스 센터는 여러 명이 또 이용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죠. 밀폐된 공간이고 그렇죠. 땀도 많이 하고 또 침도 많이 튀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상시로 이용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피트니스 센터 이용한 사람들은 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검진 대상이 되는 겁니다. 또 그 카페라든지 카페 같은 경우도 보면 주로 직장을 다니면 한 군데만 다니는 게 아니죠. 수시로 하루에도 커피 한 3-4잔 정도는 기본적으로 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 군데 카페를 다닌다고 그러면 또 거기에 온 분들도 상당수가 많죠. 근데 지금 이번에 그 첫 번째 용인시에서 발생한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분은 하루 저녁에만도 클럽을 거의 3-4군데 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난 연휴 동안 그럼 여기에 접촉했던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 이 한 번 가고 안 갔겠냐는 문제예요. 네. 그리고 지금 한 군데에서만 그 시간대에서만 지금 한 500명, 600명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 시간을 넓히면 실제로 갖는 사람 숫자는 상당히 기하급수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갔던 곳, 또 거기 연계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젊은 층들이 왜 문제냐 하면 사실 나이 많은 분들은 활동 범위가 좁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로콜센터 같은 경우는 보면 실제로 이제 직장일 거기 다니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좀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로콜센터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그래도 확산이 안 된 이유가 그 회사와 또 회사는 돼 있으니까 집, 요 정도만 다녔거든요. 네. 근데 이번 사태가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클럽이라는 곳, 20대라는 곳, 그리고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또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지금 단순히 수도권만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이 부산도 있고 다른 데도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번 사태가 굉장히 엄중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방역 당국에서 정확히 밝힌 숫자는 어제, 그제 이제 포함해서 오늘 오전, 그러니까 새벽 0시 기준으로 보면 한 20명 정도, 18명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요. 또 서울시가 오늘 오전에 밝힌 인원은 서울시에 주소지를 둔 확진자입니다. 21명까지 늘어난 상황이고요. 계속 이게 시간대별로 확진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정확한 감염인 그리고 확진자 숫자를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확실하게 된 건 이미 2차, 3차 감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 클럽에 다녀온 이 인천 거주자의 누나가 감염이 됐고요. 또 용인 20대 남성의 확진자의 동료, 직장 동료도 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한 명은 지금 성남의료원에 있는 간호사, 남성 간호사입니다. 남성 간호사의 형도 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 청 교수님, 현재 이 상태로 보면 이미 2차, 3차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많은 인원의 이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분은 증상이 있는 날 그 클럽을 많이 가셨기 때문에 바이러스 검출량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마스크를 안 쓰고 얘기를 하거나 술을 마신 거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는 감염의 위험을 다 갖고 있고 또 그분들의 가족이나 가까운 분들, 만나신 분들까지 규모를 따진다면
대단히 많은 사람이 지금 감염의 위험이 있죠. 그리고 지금 검사에서 안 나오더라도 잠복기를 고려하게 되면 네. 앞으로 2, 3주간 나올 환자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흥업소 지금 한 곳이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유흥업소 굉장히 많죠. 근데 지금 사실 경제 문제 때문에 그것을 모두 어떻게 행정 제재나 그런 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꼭 해야 될 거는 사실 부산 사례도 있었지만 이 마스크가 가장 중요해요. 만일 이분이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고 클럽을 갔다면은 이렇게까지는 문제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약간 국민들이 이제 확진자가 없으니까 마스크를 안 써도 되지 않나 그런 걸 주변에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이태원 클럽의 그러니까 이 용인의 확진자 남성도 밖에서 대기할 땐 마스크를 썼는데 그렇죠. 네. 안에 들어가서는 마스크를 벗고 이제 네, 도리어 거꾸로 활동을- 한 거죠. 차라리 밖에서 벗고 안에 들어 썼어야 되는데 그거를 조금 일반인들이 조금 이제는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앞으로는 그 점에 대해서 꼭 어디 밀폐된 공간에 가시게 되면 마스크 착용은 정말 필수라는 거를 꼭 인지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태원 클럽 확진자 가운데는 남성 간호사가 계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운영되어 오던 이 성남시 의료원의 간호사 중 한 명이었는데요, 이현종 의원님. 네. 사실 근데 이분이 확진 판정을 받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13시간 정도 걸렸다고 해요. 그렇다면 좀 병원 내 감염 우려 이런 것들도 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수술방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예. 사실 수술방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있는 마취과 선생님들 또 집도하는 선생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여러 명의 어떤 환자들을 대할 것이고 또 환자라는 분들이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고 또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확산의 가능성이 이제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성남의료원 같은 경우는 원래 3월 달에 여기가 이제 개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있으면서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이분 같은 경우 간호사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연휴 때 지금 이제 클럽을 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 지금 일단 증상이 이제 조금 나와서 이제 검진을 했더니 이제 이게 확진 판결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게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의료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이제 그 증상이 해서 있는데 의료진 같은 경우는 이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사실은. 네. 병원 같은 경우가 보면 어떤 감염병의 위험성에서 상당히 노출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저 성남의료원을 이용했던 분들 또 저기서 이제 코로나를 전담적으로 이제 치료하는 병원이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보면 군, 그다음에 간호사, 그다음에 지금 회사원 등등에서 각 직종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접촉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다면 예전의 접종 양상, 즉 신천지 사태와 저는 굉장히 좀 기시감이 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사실 병원에 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가 병원에 이제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입원 중에 환자로 이제 착각을 해서 이 늦어진 통보도 하나의 문제점이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최영일 평론가님. 네. 군도 지금 상황이 비상입니다. 보니까 이 클럽에 다녀온 하사죠. 사이버 작전 사령부 소속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사이버 굉장히 작전 중요한 사령부 곳 아닙니까? 중요한 곳이고 국방부의 직할 부대예요. 사이버 작전 사령부의 하사 부사관이죠. 요즘 이제 장교인데 그런데 이태원 클럽을 간 거예요. 여기서 문제 하나가 뭐냐면 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게 5월 6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5월 2일이죠. 네. 그럼 이제 군은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초비상입니다. 집단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우리 군인도 공직자니까 지금 지켜야 할 수칙을 어기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밀접 접촉이 발생한 클럽에 간 거예요. 그런데 이 66번 환자 용인시에 직접 대면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동선은 겹쳤다. 감염됐지 않습니까? 확진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병 한 명이 접촉했는데 확진이 나왔어요. 2차 감염이 이미 이루어졌고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명의 군인이 나왔는데 지금 그래서 군이 42명 누적 확진자가 됐는데 이 지상작전 사령부의 간부 한 명이 확진으로 나왔습니다. 용인에 있습니다. 지상작전 사령부가. 지금 용인에서 환자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이버 사령부에 근무하는 하사와 지금 이 지상작전 사령부의 간부는 접촉한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군내 감염이 아니고 이 경우에는 지역 감염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밀접 접촉자들을 또 추적하고 있는 중이에요. 앞으로 수십 명을 또 검사를 해보고 여기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건지 2차, 3차 확진으로 확진되는지 좀 군도 초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네. 또 이
용인 확진자가요, 이제 직장을 다닌 곳이 분당에 위치한 IT 기업이었는데요. 이 IT 기업 본사가 몰려있는 이 분당구 일대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용인 확진자의 직장 동료 1명이 또 추가 확진이 된 상태인데요. 계속해서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 아무래도 좀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맞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연휴 때는 이제 휴가를 냈기 때문에 안 가셨죠. 네. 그런데 직장 동료분이 확진자가 나오셨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의 특성상 증상이 나오기 전에도 감염을 시킬 수 있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거고 예. 또 이분이 용인이 집이다 보니까 뭐 택시도 이용하고 버스도 이용하시고 여러 군데 이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대중교통을 타신 분들 중에도 분명히 감염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뿐 아니라 이분이 반경이 뭐 원체 넓으셨기 때문에 네. 그 주변 분들을 다 검사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사실 이거는 이분의 한 예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네. 지금 이분 한 분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역사회 감염을 걱정하지만 이분은 본인이 증상이 나타나서 검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확진을 하는 거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증상이 없고 이분들 중에 지금 확진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무증상장에서 지금 검사가 되고 있고 확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아마 많은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국민 개개인이 마스크 착용하는 게 가장 저는 지금으로서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용인 66번 확진자 같은 경우에 이제 클럽을 다녀오고 뒤늦게 이제 뭐 그 증상이 나타나서 감염이 됐는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를 확인을 한 경우인데 제가 궁금한 건 이 용인 20대 남성이 과연 어디서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 이게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초 클럽에서 이게 감염이 된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용인 지역의 다른 지역에서 감염이 된 건지 아니면 직장을 다니다가 감염이 된 건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없는 상황 아닌가요? 알 수 없죠. 이분이 그 증상이 있는 날 클럽을 가셨어요. 그날 벌써 고열이 났기 때문에 이분이 감염된 거는 최소한 일주일에서 2주 가까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직장 동료분도 지금 증상이 있었다는 걸 봐서는 직장 내에서 감염됐을 확률도 분명히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생활시설을 이용하면서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고 지나치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추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개인 어떤 미생 방역을 하는 것이 지금은 더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수도권 인구가 2,500만 명입니다. 그렇죠. 대구가 240만 명이면 한 10배 정도 높은데 이 수도권 전체가 비상에 걸렸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어제 보니까요. 어제 정말 시내 교통이 어마어마하게 막혔어요. 어제 뭐 5월 8일 네, 어제 어버이날이라 정말 많이 하고 막히더라고요. 어제 예. 뭐 보니까 정말 저도 집에 가는데 보통 한 뭐 30분에 가는데 뭐 2시간 넘게 걸렸는데요. 네.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서울시 곳이란 게 경기도 그다음에 인천권하고 다 연결돼 있고 그렇죠. 교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또 다들 하나의 생활권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 유동 인구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이 마스크를 안 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확진자가 0명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다들 좀 안심하시는 확실히 거예요. 줄었더라고요. 네, 확실히 예. 줄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주변도 뭐 이 채널의 주변도 보면 카페 같은데 점심 시간에 이용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젊은 분들이 저는 놀란 게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은 정말 이 마스크 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젊은 직장인들은 마스크 안 낀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젊은 분들은 아이 뭐 내가 젊은데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안심하는 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최근에 굉장히 좀 이게 그 약해진 부분이 있고 또 활동 범위도 굉장히 넓습니다. 최근에 네. 이제 피트니스 센터 같은 경우도 보면 저도 이제 요즘 문 닫았다가 최근에 다시 문 열릴 거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그동안 운동을 못하고 살도 찌고 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또 갑자기 또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의 이분 같은 경우도 지난 연휴가 굉장히 어떤 중요한 기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우리 보건당국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한 부분이 왜냐하면 지난 연휴 동안에 어떤 면에서 보면 대부분 기업들이 다 쉬었습니다. 근데 쉰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그냥 본인들이 놀러 다니시는지 뭔가 한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한 2주 정도는 두고 보고서 우리가 이제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저는 너무 빨리 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솔직히 우려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13일 날 고3생들이 개학을 하죠. 그 다음 주에는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계약이 가장 어떤 면에서 들어있어요. 보면 예. 취약한 학생들부터 먼저 하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번에 드러난 게 한 2주 되면 이번 연휴 때 문제가 된 게 이제 잠복기가 끝나는 기간이에요. 예. 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전반적인 방역 대책을 다시 좀 짜야 되는 것도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또 지금 그 부산 클럽을 방문한 확진자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부산 클럽 추가 감염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궁금했던 게요, 교수님. 지금 어쨌든 이제 무증상 감염자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감염이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는데 왜 이태원 클럽에서만 이렇게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을까? 그런 부분도 좀 네. 궁금했거든요. 부산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쓰셨죠. 그러니까 실내에 들어갔을 때. 네, 이분은 마스크를 안 쓰셨죠. 유일한 차이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 그래서- 위생을 얼만큼 네, 철저히 맞습니다. 했느냐에 따라서 정해졌고. 네네, 그것이 가장 예. 큰 요점이고 그래서 예. 마스크 착용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계속 근데 뭐 보통 그럴 것 같아요. 클럽 내부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뭐 저도 가보진 못했지만 이렇게 격렬하게 몸을 흔들고 춤을 추는 공간인 거잖아요. 또 다른 파트너들이랑 큰 음악 소리 때문에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클럽 안에서 오히려 마스크 쓰고 있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서 유흥업소 자제를 지금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꼭 가시게 되면 불편하셔도 마스크를 쓰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지금과 같은 이분들이나 젊은 분들이 우리나라 유난히 확진자가 많이 나오죠. 네. 그런데 대부분이 증상이 없거나 경증이다 보니까 그리고 본인이 증상이 별로 없으니까 많이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걸려도 나는 괜찮아. 나는 건강하니까 뭐 금방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많은 감염을 시킨 거고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최대한 유흥업소는 좀 자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꼭 가셔야 된다면 마스크를 철저히 하고 가시는 게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부산 클럽의 경우에는 이 확진자가 증상이 이제 발현되기 전에 부산 클럽을 다녀온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 이태원 클럽의 용인시 확진자는 그때 당시에 이제 증상이 이미 나타난 걸로 해서 이 감염의 이 바이러스 숫자나 이 전파력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청 교수님. 마지막으로 지금 상황에서 뭐 앞서 이현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등교 계약이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연기를 해야 될지 방역 당국이나 정부에서도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네,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은 연휴가 지나고 잠복기를 고려해서 한 2주 이후에 고3을 개학할 거라고 추측을 했는데 좀 일주를 앞당겼습니다. 고3 입시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바로 번복을 하는 건 어려움이 있을 거고 고3 등교하는 학생들 중에 지금 일주 전부터 계속 이제 발열이나 여러 가지 호흡기 증상을 체크를 해서 보고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만일에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그 다음 20일 날은 지금 초 1, 2를 등교를 한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돌봄이라든지 그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먼저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이들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한번 다시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온라인 수업이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온라인 수업을 충실히 하면서 좀 사태를 지켜보고 아이들 개학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천은미 교수와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